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김의 70%를 생산하는 전남이 K수산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도에서 전국 수산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의대 공모와 관련해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공모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옛 목포세간터에서 건물 기초로 보이는 구조물이 추가로 발견돼 목포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식지 생태보전 지역 인근 주민들이 농가로 내려온 멧돼지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K수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완도에서 전국 수산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식량 자원으로 수산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어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현장을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수산을 이끌고 있는 절대 강자는 김입니다. 지난해 124개국에 조미김 등을 수출해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의 수출고를 기록해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성장 상품이 됐습니다. 전국 김의 70%를 생산하는 전남은 K수산의 메카가 됐습니다. 김 어장 면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 양식 면허 어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수산물 생산액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완도군에서 전국 수산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몰린 1,500여 수산인들은 어촌과 수산업의 중요성, 청년 유입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주거적인 방법을 찾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촌을 찾았으면 좋겠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식량 자원으로 수산업의 발전 방향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를 위해 자급률 79%에 8%포인트가량 낮은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급률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이 좋아하는 수산물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해양수산부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안어업 대책과 청년어업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변화를 고려한 양식장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 개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와 생산자원의 노후와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 속에 다문화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는 어촌의 현실은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달 초 단일이대 공모방침 담화문을 발표한 지 보름 만에 또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공정한 공모를 약속하며 과도한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김 지사는 공모방침 철회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의대에서 급선회한 단일 의대 공모, 의회와 상의도 없이 의대 유치 추진단 소속 변경, 불통과 일방통행식 공모 절차 추진. 최근 전남 의대 문제는 모든 지역 이슈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지만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없었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 의회와의 소통 없이 공모를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모 결정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아닙니까?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내 갈등과 반발이 확산하자 4월 2일 단일의대 공모 담화문 발표 보름 만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민들에게 또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립의대 설립이란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처럼 논쟁이 계속된다면 정부,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의대 신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과도한 경쟁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각 지역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대 설립 추천 대학을 선정하기까지는 4개월에서 5개월. 김 지사는 공정성 우려에 대해 용역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과 도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절차 진행 과정에서 대학과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오늘 제가 호소문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에는 평가 기준도
들어갈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모철의 주장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이번 호소문의 핵심 내용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자제인데 공모를 통해 의대 설립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전라남도로 전남도가 경쟁 구도를 만든 주체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전남의대 설립 약속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역 간 갈등, 공정성 우려, 그리고 공모에 탈락했을 때 받을 해당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역시 전라남도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갈등 없는 화합으로 전남의대 설립에 힘을 모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차영수 전남도 의원 등은 최근 과열된 의대 유치 경쟁이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도민의 평등한 의료권 확보를 위해 단일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모와 심사 모든 과정을 도의회와 협력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어제 신안비치 호텔에서 지역 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목포 지역 상공인들은 지난 34년간 의과대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전남도의 갑작스러운 의대 설립 공모 추진에 반대하고 목포대 의대를 유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구례에서는 멧돼지가 농가로 내려와 농민들을 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명이 다쳤는데 이 중 1명은 온몸을 심하게 물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박 시설하우스 한쪽에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난 하우스 밖에는 동물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찍혀 있습니다. 수박 농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이닥친 건 농민들이 한창 일을 하고 있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뚫고 들어온 멧돼지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60대 여성을 공격한 뒤 사람들이 몰려오자 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멧돼지의 습격으로 농민 1명이 중상을 입고 또 다른 농민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 쪽에 3개가 금이 갔다고 하셔가지고 좀 거기가 무지 아프신가 봐요. 가슴이나 그런 데 막 살점이 찢겨져 나가가지고 막 허벅지하고 그런 데가 지금. 주민들은 동네 근처가 수달 서식지 생태 보존 지역으로 지정돼 수풀이 우거지기 시작했고 최근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대낮에 멧돼지가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터라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 살려줘 하고 개미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안 보고 이쪽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안 보여. 엄마는 안 보이고 멧돼지가 타게 갖고 막 대가리를 막 입으로 막 그래서 도망가다가 여기서 넘어져 갖고. 구례구는 수달 보호 지역에서는 사냥이나 숲을 제거가 어렵다면서도 시설하우스 인근 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전문 엽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옛 목포세관터는 목포 근대화와 자주개항을 상징하며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목포세관터의 부대시설 공사 중 땅속에서 건물 기초로 보이는 구조물이 추가로 발견돼 목포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주변으로 덮인 천 아래 빨간 벽돌이 보입니다. 1897년 고종황제 칙령으로 개관해 근대화와 자주개항의 상징으로 인정받는 옛 목포세관 터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소실됐던 옛 목포세관은 지난 2020년 옛 터만 남은 채 발굴됐습니다. 옛 목포세관터는 근대화의 상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786호로 등록됐습니다. 이후 옛 목포세관터를 관광지로 공개했던 목포시. 보다 나은 관람을 위해 목포시는 올해 초 12억 원 규모의 보호각 설치 공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옛 건물 터로 보이는 구조물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옛 목포세관터 주변을 굴착하던 중 평단면도상 확인되지 않는 북서쪽 땅속에서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 기초가 확인된 겁니다. 다 철수시키고 손으로 이제 여기 살짝 위에 긁어파고 삽으로 다 퍼냈죠. 목포시는 자문단을 동원해 발견된 구조물이 옛 목포세관터의 일부가 맞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내린 잠정 결론은 해당 구조물이 옛 목포세관의 일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옛 목포세관이 불에 타 소실된 이후 같은 자리에 중첩돼 건립됐던 목포세관 현대청사와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의 건물 기초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초기에 개항기 회로 조금 강의 몰탈이고 저거는 시멘트 몰탈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참 후에 거예요. 옛 목포세관 이후 세워진 건물들의 축조 관련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출처 판단은 섣부른 상황. 목포시는 발견된 구조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흙으로 덮어 존치시킨 뒤 파손 등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각 설치 공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공보이들이 상급 종합병원에 차출되고 지원자들이 감소하면서 전남의 공보이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신규 배정된 공보이가 모두 84명이며 지난해 배치된 267명 가운데 124명이 만료되거나 전출돼 모두 22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8명 줄어든 걸로 도내 공보이 배치 숫자는 지난 2019년 335명에서 2022년 303명, 지난해 267명 등으로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39명이 감염돼 15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참진드기에 물린 뒤 14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355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들이와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과 모자 등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뿌리고 돗자리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등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와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한전 등 에너지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이후로 미뤄진 전교금 인상 압력도 거세질 걸로 예상되고 금리 인하 시기도 불투명해지는 등 서민 가게에도 깊은 주름살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지정학적 전쟁 위험이 커진 중동 여파. 대외 수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지역 경제에 곧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70달러 선에 머물던 국제 유가가 중동발 전쟁 위기가 반영되면서 3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 16일 장중한 때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한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32조 원 적자에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면서 전력 판매에서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에너지 구입 가격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여파는 곧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지난해 5월 동결 이후 총선 이후로 미뤄져 왔던 소비자용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수입 원자재 추가 인상에 따라서 물가 등 서민 가계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5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 역시 고유가, 고환율의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원자재가 부담과 소비 감소 압력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경제 주축인 부동산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금리 인하 시기도 불투명하게 하는 등 중동발 확전 여파가 지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장흥군 관산읍의 한 행사장에서 80대 여성이 경품 이벤트에 참석 중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줄을 서 있던 상태에서 여성이 갑자기 주저앉았다는 목격자 진술과 평소 지병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해남군 옥천면의 한 상수도 탱크 설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에서 불이 나 4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굴삭기 일부가 소실돼
2,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돼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하면 행정편익이 9,600억 원에 이르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9천억 원에 이를 걸로 전망됐습니다. 목포대가 목포시와 신안군의 의뢰를 받아 중간 발표한 목포신안 통합효과 분석 연구 용역에 따르면 행정통합효과로 행정편익은 9,735억 원, 비용은 63억 원으로 행정편익이 9,672억 원에 이르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9천억여 원, 2027년도 관광객 수가 2,200만 명에 이를 걸로 전망됐습니다. 용역팀은 통합시 비전으로 세계로 비상하는 해양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식품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상생협력 과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254억 원을 이달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만 9천 명의 농어민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농자재와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시청자위원회가 신규 위원들을 위촉하며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목포 MBC 시청자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혁영 시월드 고속회류 회장이 신임 시청자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신규 위원으로는 나양명 광주지방 변호사회 목포지회 변호사와 차상은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전남지역본부위원장, 박찬영 목포대 행정언론 미디어학부 교수 등이 위촉됐습니다. 지난 11일 장흥에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이 벌목 작업 중 숨진 것과 관련해 장흥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흥민주진보연대는 성명을 통해 고공작업 등이 동반되는 위험한 벌목 작업을 안전교육도 현장 관리자도 없이 진행하는 등 이미 사고는 예견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벌목 작업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업무의 부당 지시임에도 장흥군이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2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달 2일부터 9일 동안 목포와 부산 등에서 5명의 피해자에게 1억 2,800여만 원의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오는 5월 29일 개막하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기조 강연 연사로 초청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박람회 첫날 기조 강연자로 초청된 마이클 샌델 교수가 공생애 교육을 주제로 강연하고 독서 인문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전남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여수 3개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글로컬 박람회에는 탄훈생 전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총장,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 폴킴 미국 스탠퍼드 대학 부학장,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영안군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영안군 중대재해 감축과 지원 방안 마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기관은 영암사업장 내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정부 사업 유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 농특산물 쇼핑몰 맛들 무안몰이 오는 22일 공식 오픈합니다. 맛들 무안몰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제공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안군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입니다. 현재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지역 60여 농가, 업체가 참여해 160여 개 판매 상품을 구축했습니다.
연일 고농도 황사가 지속되면서 호흡하기 답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는데요. 야외 작업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시간 활동은 삼가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일교차도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목포 19도, 영암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한낮 기온 강진과 장흥 25도까지 올라 덥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7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해 안은 대체로 맑겠고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41분입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때이른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광주 원광신협을 찾는 이유는? 가계대출, 법인대출, 어려운 문제를 대출 전문가가 잘 해결해주는 은행이니까요. 신바람 나는 은행이니까요.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이니까. 찾아주시는 이유는 달라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혼수 입주 할인 대축제.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입주 혼수 할인 대축제.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지역의 든든한 금융기관 금남 새마을금고. 금남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님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금남 새마을금고. 때가 쏙 비트. 새로 나온 비트 캡슐은 때를 쏙 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쏙. 비트 캡슐 하나리면 때가 쏙. 비트 캡슐. 고추의 맛으로 꽉 채운 스코빌. 강렬함에 향긋하면서도 칼칼하고 달큰한 국물의 알싸함까지. 장인 라면 맵싸함 맛.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통성. 우리 보스터 왔어? 모델 된 거 축하해. 이번엔 오트사이드 초코네. 나는 배우다. 맛있어. 지나치게 맛있다. 오트사이드.